빨간 눈을 뜨고 풀을 뜯어먹는 모습. 깡충깡충 뛰는 모습이 예뻐요. 토끼는 옛날 어떤 전설이나 민담, 민화 속에 보면은 지혜롭고 좀 평화로운 온순한 동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별주변전인데 별주변에서 보면은 토끼 간을 내놓으라니까 간을 뭐 말려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혜롭고 응변이 뛰어난 동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닭띠예요. 말띠. 토끼띠요. 예로부터 전해내온 이야기로는 달에서 토끼가 절구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토끼가 달에서 절구를 찍게 된 동기는 불교에서 전래된 것 같습니다. 토끼가 자기 몸을 불살라서 공약물로 이제 바쳤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럼 너는 달을 지키는 동물이 되어라 해서 달에 가서 이제 절구를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구에 찍는 것은 개수나무 껍질인데 그걸 먹으면은 불로 장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다산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장수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마리는 부부입니다. 가정을 잘 원만히 이루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토끼는 번식력이 상당히 강해서 1년에 임신 기간이 한 달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번 토끼 새끼를 낳고 다산과 다복의 동물로 불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뤘을 때 흔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가는 둘 다 놓친다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발상의 전환으로 부정보다는 좀 긍정의 의미가 강화돼서 남은 경우인데요. 두 가지 목표를 충분히 다 이룰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왕이면 부정보다는 긍정의 회로 돌리시면서 희망을 돋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부분에 어둠이 앞에 그치? 그치? 내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올림 받고 싶다.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아들 이번에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좀 이제 건강하게 친구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늘로
배고픈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지만 양림동에는 이웃을 위해 저렴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밥집으로 떠나볼까요? 매일 오전이 되면 이곳으로 모인다는 어르신들. 아버님 뭐 하고 계시나요? 이거 저희들이 음식 지금 조리하기 전에 손질을 해서 주방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버님은 집에서도 이렇게 주방 일 도와주세요? 안 시켜서 그러지. 집에서는 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집에서는 택도 없어요. 이들의 정체는 베테랑 봉사자들. 늘 하던 일이라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여기가 요셉의 집 1호점이고 따뜻맛집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한 끼 2,000원씩 따뜻한 밥을 한 상 준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올해 11월 문을 연 따순 밥집은 단돈 2,0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정성과 사랑도 가득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다듬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데려와서 갖다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다듬고 있어요. 홍사는 뭐랄까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힘이 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럿이 하고 또 즐겁고 재미있고 농담도 하고. 도란도란 준비하다 보면 힘든 건 싹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 이 식재료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거 보셔봐. 후원 물품이 없으면 이 무료급식소와 청년 밥집을 저희들이 지속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후원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저희들이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치 한 포기부터 쌀 수십 포까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겨울 추위도 사르르 녹습니다. 가족이 나눠가지고 해. 네.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청년 밥집에 가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치찌개를 해서 저희들 점심을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재료 준비가 끝나면 양림동에 있는 따순 밥집으로 출발. (1) 1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근한 분위기에 저도 같이 차 한잔하고 싶네요. 양림동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창립되었으며 협동조합과 까리타스 수련회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따순 밥집입니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공간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작품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 맛이 더 맛있어요. 다른 데보다. 차차 폭을 넓혀가지고 저희들 공예인들과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피칸 호두를 넣은 맛있는 호두 과자도 인기 만점이고요. 이제 11시 30분이 됐으니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도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로 힘들지만은 이분들이 감사하다고 하고 너무 맛있어요. 수녀님 짱이에요 하면은 그 피로가 싹 풀어지고 그런 데서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학생들 얼굴은 기본, 시험 날짜까지 전부 알고 있는 소녀님들. 올 때마다 항상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도 기분이 좋아져서 밥을 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가게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00원인데 이 정도 먹을 수 있으면 자주 학기 중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학이라 아마 내년부터 그래도 얘들이랑 꾸준히 자주 올 것 같아요. 구내 식당이 없는 학생들에겐 든든한 끼니를 챙겨주는 소중한 곳이죠. 그냥 수녀님이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 그냥 편안한 마음? 근데 저도 기부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2,000원에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은 처음이죠. 엄마 손맛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맛있게 다 싹쓸이해버렸지 뭐예요. 밥값은 모두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고 하니 이곳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거겠죠? 내가 사랑받은 만큼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반드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늘 노력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소박한 한 상에 듬뿍 담긴 사랑.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 덕분에 올 겨울도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겠죠? 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9마리의 용이 승천한 바다라는 뜻을 가진 구룡포는 풍부한 어장으로 동해안 어업 전쟁기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남부 구룡포읍에 위치한 일본인 가옥거리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구룡포의 근대 문화 유산거리로 지금 떠나보시죠. 자, 우리 동네와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디예요?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도 대게라든지 과메기라든지 네?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족 자원이 워낙 풍부한 영일만에 위치하다 보니까 100년 전에도 이곳에서는 고등어, 뭐 청어 이런 것이 워낙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또 이게 많이 건너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집단촌을 이루었죠. 네. 그 집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포항시에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와 향수를 느낄 수 있고 들어가 보면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동네와 지금부터 가까워 보시죠. 좁다란 골목 양쪽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90여 채의 적상가옥이 남아있는 일본인 가옥거리. 일본 특유의 목조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탓에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실제 여관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현재는 카페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밖에 거리를 걸어도 그렇지만 예.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훨씬 이국적인 향기가 막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국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네.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실내에 들어오니까 더 그런 느낌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픈 역사도 역사고 또 뭐 화려했던 순간도 다 역사인데 10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 특히 우리 이곳 구룡포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때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본식 건물, 일본식 구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도 100여 년 이상이 지났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이 이제 일본식이잖아요. 네. 이게 다다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칸으로 이렇게 질러져 있는데 100년 전에는 이 건물이 여관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여관이었던 건물이 뭐 그래도 이게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서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는 점은
또 그때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우리가 또 배울 점은 또 배우는 거니까 그러한 역사의 무게는 어떤 인테리어보다도 훨씬 또 다른 네.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이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에 나오는 일본 분위기의 영화 드라마 속에서 제가 앉아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여전히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젊은이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100년 된 가옥을 그대로 복원하면서도 레트로 감성의 인테리어를 더한 가옥들. 카페, 맛집, 소품샵까지 한층 더 젊은 감각으로 꾸며진 이곳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옥거리로 오면은요 한 예.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오던 곳인데 자꾸 뭐가 변해가는 모습들이 예.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앞서 이제 정말 100년 된 건물에 또 100년 된 어떤 그 역사가 있는 거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 감각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네. 또 어디 분위기 있는 데서 차 한 잔 마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 힐링이 되는 세대들한테는 그냥 100년의 역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카페라든지 네. 또 뭐 살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소품들, 기념품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 또 그 친구들이 또 오게 되고 또 그다음 발전 단계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로 본다면 이곳 구룡포 이 거리가 요즘 나날이 바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의 역사에 요즘의 트렌드의 문화가 섞여서 곳곳에 카페도 생기고 소품점도 생기고 그렇네요. 이색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맞습니다. 다양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네요. 재밌더라고요. 지금 말씀 딱 맞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역사가 그냥 역사에서 끝나면 그냥 네. 유물이 되지만 그렇죠. 역사에 그냥 현대 문화가 더 입혀지니까 또 새로운 어떤 창조가 된다고 보네요. 확실히 젊어졌습니다. 일본인 가옥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을 한 이 친구는 구룡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길 안내도 해준답니다. 거리에 볼거리들이 정말 많아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야, 이거 뭐지? 가까이 가볼래요? 인형, 어머. 안녕하세요. 말도 하죠.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흔히 인형으로만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보면 말도 하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리들이 그냥 역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어떤 캐릭터라고 할까요? 예, 그러게요. 구룡포 이제 근대 가옥거리에서 이렇게 재미를 줄 수가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재미적인 요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영식이요. 그래요? 일본인 가옥거리에서 구룡포 공원으로 오르는 계단은 이곳의 유명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가파른 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구룡포항과 동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요 저희 뒤쪽에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을 보시고 드라마도 생각하실 것 같고 그렇지 이게 바다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룡포 항이 한눈에 바라 보이는 곳에 와 있는데요. 구룡포 공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역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네. 그런 역사도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또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받다 보니까 역사를 좋아하거나 또 요즘에 어떤 드라마의 어떤 그거를 또 느끼고 싶어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정말 포항의 대표적인 곳이죠. 저희가 지금 딱 서 있는 이곳이 사진 찍기 제일 좋은 스팟이거든요. 오늘 날씨도 좋고. 맞습니다. 포항을 찾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곳에 꼭 들려보시면 좋겠고요. 어느덧 포항의 가장 첫 번째 관광지가 된 것 같습니다. 구룡포하고도 가옥거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많이 배웠고요.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은 포항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100년 전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행. 여러분도 꼭 한번 즐겨보세요.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이 추운 날 밖에서 뭐 하냐고요? 딱 이맘때 먹으면 좋을 과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과일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먼저 계절을 앞서가는 과일 그리고 새콤달콤함의 대명사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제가 조금 더 서 있다가는 제 코가 이 코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만나러 가볼게요. 추워라, 추워.
역대급 한파를 이겨내고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린 기특한 이 녀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딸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빨갛게 무르익은 순천 딸기와 함께 새콤달콤 상큼한 겨울의 맛을 즐겨볼까요? 순천 딸기의 주산지 주안면입니다. 줄줄이 늘어선 하우스 안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오, 여기 딸기 천국이네, 딸기 천국. 와. 순천 주안면에서 딸기 재배가 시작된 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현재는 20농가 정도가 장목반을 구성해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안면은 지대가 높고 호수가 가까이 있는 특성상 딸기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닌데요.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들의 오랜 경험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겠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딸기 그냥 천국. 딸기 천국입니다. 야, 지금이 딱 이제 수확할 시기인가 봐요. 예, 요즘 한참 수확할 때죠. 지금부터 언제까지 수확합니까? 5월 중순 정품 따고 5월 중순 이후에는 잼용 따죠. 이게 겨울에 작업하니까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새벽에 나오기 싫어. 그죠? 새벽에 사람 다 똑같네. 근데 제가 주암딸기 유명하다고 많이 들었는데 주암딸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나요? 낮 온도하고 밤 온도하고 차이가 많아요. 밤낮 기온차가 엄청 크니까 당도는 뭐 누구보다도 떨어질 리가 없죠. 떨어질 수가 없어. 기온차가 크면 당도가 좋아지는 그럼요. 얼었다 녹았다. 또 친환경 딸기잖아요. 그 아무 비료나 쓸 수가 없어요. 약도 못 치고. 친환경 약재를 엄선해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덕분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주암딸기. 오랜 노하우가 담긴 수경 재배를 통해서 깨끗하고 품질 좋은 딸기를 생산해냅니다. 한 해 농사에 결실을 거두는 겨울날, 농부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양성화 리포터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참 수확하느라 바쁜 시기니까 제가 일손이 얼마나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도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 일부러 내가 딱 들고 왔어요. 오늘의 미션 스타트. 알맞게 익은 딸기를 잘 찾아서 조심스럽게 수확해 봐야겠죠. 잘 익은 딸기를 찾아. 야무지게 찾았으니 상처 안 나게 조심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고만 있어도 꿀집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맛있는 순천 주암딸기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먹으러 가보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암의 최상품 딸기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은 딸기네요. 네, 이걸로 맛있는 디저트 만들어 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단맛 더하기 단맛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맛이겠죠. 생크림과 생딸기의 기막힌 조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 부드러운 딸기 케이크. 설탕으로 코팅한 극강의 단맛, 딸기 탕후루의 유혹은 치명적이죠. 고급스러운 디저트의 대명사, 딸기 타르트는 또 어떻고요. 고소한 크림치즈와 딸기가 만나면 우리가 상상하는 바로 그 맛이 탄생하겠죠? 비주얼도 맛도 천상계, 딸기 디저트 한 상입니다. 이번엔 다른 것 같아. 이 타르트가 일단 눈으로 한번 먹는다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디저트의 매력은 이런 거 아닐까요? 입안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달콤함이 전달되는. 이 케이크 안에 지금 딸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너무 매력적입니다. 화면을 뚫고 나오는 달콤함에 부러움이 한가득.
어머나, 이건 또 뭐예요? 생딸기를 갈아 만든 라떼 한 모금이면 입안 가득 부드러운 달콤함이 퍼지겠죠. 부드러워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이 남자의 디저트 타임. 딸기가 안겨주는 행복이 이렇게나 큽니다. 야, 이거 지금 이맘때 딸기 안 먹으면 이거 엄청 손해일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맛있고, 그리고 순천 주암 딸기가 아주 상품이 좋다고 하니까 올겨울 순천 주암 딸기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겨울이 상큼해질걸요? 추운 겨울을 보내며 움츠러든 입맛을 깨우는 상큼한 맛의 전령 겨울 딸기. 건강하게 키우고 정성껏 수확한 주암 딸기로 미각의 즐거움을 한껏 누려볼까요? 악기는 누구나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마다 그냥 감사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를 전하는 희망의 오케스트라를 만나봅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이곳에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투박하고 세련되진 않지만 한음 한음 정성껏 내보는 소리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취미로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이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희 단원들은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거나 이 배워나가는 과정이 조금은 깁니다. 그래서 배웠던 걸 또 반복해서 또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은 음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친구들이 저희 루아의 단원으로 들어와서 루아의 이 시스템 안에서 선생님들하고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서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는 오케스트라이면서요. 또 이 안에서 음악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행복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충북도 내 최초로 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루아 오케스트라.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이거 악보 배우면서 약간 어려운 게 있는데 그냥 이거 배우면서 잘 익혀가는 거. 연주하기 전 악보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머리로 미리 상상해보며 곡도 예습해보죠. 음이 너무 고요해요. 고요한 음악들이 많아요. 점잖은 음악들이 너무 많네요. 이거 연주하고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게. 네, 재밌어요. 저희가 공식적인 창단은 11월 3일 날 했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준비부터 하면 저희 5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저희는 여기 있는 전부 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네. 그럼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네, 그렇죠. 여기 일이 음악이죠. 이 사원증을 줬을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또 어머니도 되게 기뻐하시고, 우리 이제 자녀가 회사에 취업을 했구나 하는 그런 또 어떤 자부심, 또 그런 감사함 이런 거 생기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편견 없이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이죠. 장애가 있어 조금은 산만하고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연습하고 노력하며 금세 적응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아이들 아예 바이올린을 잡지 못한 아이들부터 가르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와주고 있고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집중력이 좋은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유분방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최고인 루아 오케스트라 단원들. 곡의 완성도는 미흡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연주의 울림은 어느 교향악단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한 루아 오케스트라 단원 박효빈 씨의 집. 단원 전체 연습을 마치고 개인 연습이 한창인데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연습에도 고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효빈이가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흥미도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악보 게이름 읽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적응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첼로 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얘기해요. 안 돼도 자꾸 혼자 열심히 스스로 하고 쉬는 시간에도 제가 하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쉬는 시간에도 혼자 스스로 연습할 때도 있고 집에서도 게으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벌써 공책을 한 10권은 했을 거예요. 그만큼 게으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려는 의지가 되게 강한 학생이에요. 효빈 씨의 재능은 첼로뿐만이 아닙니다. 드럼도 이렇게 멋지게 치는 재주가 있는데요. 음악과 늘 함께하고 있는 효빈 씨는 틈나는 대로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적 감각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효빈 씨 옆에는 늘 어머니가 함께하는데요. 우리 효빈이가 경제활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효빈이가 어떤 나름대로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늘 해왔죠. 근데 이렇게 경제활동까지 하잖아요, 우리 효빈이가. 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또 어떤 선택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무조건 첼로를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본 우리 효빈이한테 무조건 이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했죠. 공연하는 거 너무 좋지?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공연 또 내일도 공연 있잖아요. 내일도 공연할 거예요. 그 공연 앞두고서 좀 긴장도 되고. 오창. 오창에 가서 공연할 거예요? 오창에 가서 공연할 수 있을 거예요. 효빈 씨가 말한 오창 공연이 바로 이곳입니다. 충청북도 특수교육원. 의미 있는 공연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루아 오케스트라가 이제 충북 도내 최초로 생긴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오늘 연수가 이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시는 자리라서 어떤 취업처의 하나로서 루아 오케스트라를 섭외를 했고요. 이렇게 공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수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리에 루아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건데요. 꿈을 향한 도전으로 함께하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이 자리는 꿈을 이룬 단원들에겐 최고의 자리일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중에 정말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루아 오케스트라 같은 곳에 취업이 돼서 멋진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학교 가서도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루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루하루 늘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오늘 공연을 보고 사람들과 공감을 하니까 마음이 감격이 차고 뿌듯했어요. 늘 하루하루마다 그냥 감사하다.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 계속 이런 하루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갔거든요. 루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우리 효빈이가 쓰임받는 존재가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 루아 오케스트라가 앞으로 계속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서 정말로 어떤 기쁨이 되고 또 사회에 뭐라고 할까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루아 오케스트라 파이팅! 루아 오케스트라가 전하는 아름답고 용기 있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행복한 세상. 기뻐 외치다는 루아의 뜻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환각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대마를 강력하게 규제한 지 어느덧 60년. 그래서인지 대마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햄프 시장은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건강하게 즐긴 햄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대마의 성분 가운데 환각을 일으키는 건 THC. 이 THC 함량이 0에 가까운 대마가 햄프입니다. 햄프는 미국 타임즈가 6대 슈퍼푸드로 소개하기도 했고요.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주목하는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햄프 유통은 언제부터 가능했던 걸까요? 대마 전문가면서 대마산업협회 대표 노종균 박사에게 들어봤습니다. 2015년 2월 3일에 식약처에서 대마 씨앗을 활용한 식품을 식품공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준을. 그 이후부터는 우리도 이제 대마 씨앗을 활용한 식품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죠. 햄프의 법적인 음용을 허용한 게 무려 7년이나 됐단 말씀. 주로 견과류처럼 씨앗 자체를 먹거나 종자유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종자유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아름아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메가3, 6, 9이 합쳐서 95% 정도가 되고요. 오메가3는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거는 18%가 오메가3고 이외에도 식이섬유라든지 각종 미네랄이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충분히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대마 씨앗 안에는 필수 지방산과 함께 식물성 단백질, 또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고요. 한약 소적인 동의보감에서도 햄프를 마인 또는 마자인이라고 해서 약재뿐만 아니라 식재료로 두루 쓰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껍질 벗긴 대마 씨앗은 지방과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방은 47%, 단백질은 34%나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일 짜서 대마 종자유로도 먹기도 하지만 그냥 바로 식용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맛은 마카다미아랑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햄프를 즐기는 방법은 더 다양합니다. 잡곡 대신 햄프 씨앗을 넣으면 햄프밥, 햄프 너트를 첨가한 샐러드와 요거트도 있습니다. 식품으로 생산되는 햄프는 주로 씨앗을 재료로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식약처가 안전식품으로 규정한 건 정확히 껍질 벗긴 대마 씨앗이라는 겁니다. 갈색 부분의 겉껍질을 걷어내면 푸르면서도 흰색빛의 속 씨앗이 나오는 거죠. 이곳에선 종자유뿐만 아니라 햄프 씨앗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연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햄프는 5만 가지 이상의 사업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넓은 계약 재배 면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산 대마 종자유와 줄기 뿌리를 활용한 소재 산업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 역시 햄프 너트와 종자유부터 시작했지만 그 활용에 있어선 신기원을 쓰고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햄프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식재료로 보는 거죠. 대마 종자유로는 병 제품과 캡슐 제품 그리고 스틱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마 햄프 프로틴 파우더로는 환 제품과 쉐이크 제품류 그리고 커피 등과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기타 빵류라든가 떡류에 적극적으로 넣어서 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햄프의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보다 2배 정도 높다는 사실. 식물성 단백질의 재발견인 거죠. 내년 1월경에 안동 대마 종자유와 안동 삼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런 안동 대마 종자유가 안동 삼시가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된다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많은 어떤 프리미엄적인 우리 안동의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햄프 맥주, 햄프 단백질 쉐이크, 햄프 커피까지 점점 다양해지는 햄프의 변신도 기대됩니다. 여기서 잠깐
건강하고 맛있는 햄프 직접 맛볼 수 있는 분위기 맛집도 있는데요. 식사 후 필수 코스처럼 찾게 되는 카페. 여기서 햄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있는 메뉴 대마 라떼입니다. 대마 씨앗을 넣어서 만든 대마 우유에 대마 크림을 올리고 거기에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고소하고 달콤하고 쌉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햄프시드와 우유의 황금 비율을 찾아낸 대마 라떼는 오직 대표만이 레시피를 알고 있는 이곳 카페의 시그니처 음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마로 음료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메뉴 개발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메뉴를 구성하는 것보다 좀 독특한 메뉴로 구성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안동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접목시킨 메뉴들로 구성을 해보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농산물들 중에 대마라는 식물을 알게 되었고 그 대마 씨앗을 가지고 대표 커피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경북 안동은 햄프 규제 자유 특구입니다. 지역의 특징을 살린 메뉴인데다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아서인지 찾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기존엔 없었던 대마 씨앗으로 만든 커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이라든지 마카다미아나 잣 이런 곡물처럼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 고소한 맛이 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던 먹어왔던 그런 고소한 맛과는 조금 다른 그런 오묘한 맛이 숨어 있는 것이 좀 특징이죠. 대마 라떼를 직접 맛본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맛있다 이거. 젊은 세대는 물론 40, 50대 취향까지 저격 완료. 커피랑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조화로워가지고 맛있고요. 아이스여서 이게 좀 탁월한 느낌이 난다나? 정말 맛있어요. 부드럽고 우유 맛도 나고 맛이 너무 좋아요. 고소하고. 대마초, 마약이라는 인식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에게 오해받고 있고 안 좋은 인식으로 여겨져서 저희가 대마를 활용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대마라는 것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런 오해를 풀고 싶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강력한 규제 때문에 위축됐던 것도 잠시. 앞으로는 산업, 식품, 의료 분야에서 햄프가 활약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햄프, 건강한 햄프. 우리 일상을 햄프가 헬프하길 바라요.